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감찰했지만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의 3실장이 이례적인 동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와 외교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올해가 가기 전 각종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선 감찰을 실시했지만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실장이 나란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개월이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감찰 결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제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과 대출을 강화했던 10.15 대책은 수도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였다면서 추가 대책들도 준비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이전은 성탄절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이재명 정부 성과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성취가 많은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북관계 쪽도 좀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먼저일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또 핵연료 농축, 재처리 권한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낸 것도 유의미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여전히 한미 간에 서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TF가 출범된 거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서로 간의 소통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30일과 오늘 발송된 쿠팡의 공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정 지시에 따른 조치지만 2차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는 문구를 썼다가 지우는 등 재공지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홈페이지 최상단에 이번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안내문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 노출이란 문구를 정보 유출로 수정해 다시 공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요령도 안내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은 지 나흘 만입니다.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유출은 범죄예요.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 했었어요. 쿠팡은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고객의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라며 스미싱 범죄 가능성을 뒤늦게 경고했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보안 인증에 대한 정부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쿠팡을 비롯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보안 인증 기업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처럼 범죄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종 피싱 범죄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돼 신용카드가 무단 발급됐다고 속여 접근하는 수법인데 경찰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피싱범은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며 카드 배송을 빌미로 전화를 겁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쿠팡 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카드 사고 치매 예방센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짜 센터 직원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후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성 스팸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화가 평상시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3배 정도 쿠팡으로 인해서인지 좀 많이 불안함에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런 광고 문자 이런 것들이 와도 그게 쿠팡 때문에 된 건지 뭐 어디서 된 건지도 모르니까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경찰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를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기에 야당은 금수만도 못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이 어젯밤 늦게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란 말들이 다 꼰대들의 얘긴 줄 알았다며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반성 없이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렴치의 대명사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을 사람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장경태, 성추행도 모자라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윤리감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MBN에 장경태 의원의 언행은 가벼움밖에 안 보인다며 지도부의 일원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당 윤리감찰단은 열흘 넘게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은 데다 이미 주연으로 촬영한 드라마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 씨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조 씨의 범죄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30년 이상 지나 경위 파악이 어렵고 법적 절차도 종결됐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별다른 설명은 없어 알맹이 빠진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씨가 출연했거나 출연할 예정인 작품들은 조진웅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SBS는 조 씨가 맡은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재녹음했고 KBS도 조 씨가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8월 이미 촬영을 마친 TVN 드라마 시그널2 제작진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한 관계자는 조진웅이 주연이 아니라 중심이다. 분량 자체가 워낙 커서 일부 편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편집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방영이 불발될 경우 배상금도 문제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만 해도 출연료의 2배가 넘는 데다 재촬영에 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N 측은 시그널2 방영 여부나 배상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의문 속에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글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때 이미 처벌받은 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건 과도하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부 황재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우선 이 한 로스쿨 명예교수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오늘 새벽 쓴 글에서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조 씨를 두둔했습니다. 네. 이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 성과를 생매장하려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라면서 주홍 글씨를 새기지 않도록 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소년 시절 잘못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깊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조 배우의 현재가 잊혀진 기억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소년법을 살펴보면 이 처벌은 하되 교화와 그 이후의 보호에 있어서 방점이 조금 더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요. 소년범의 경우는 규정상 재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심리 과정이 비공개됩니다. 네. 당연히 소년부 재판은 판결문, 보호 처분의 결과도 비공개며 전과로도 남지가 않습니다. 소년원도 원래 명칭은 소년원 학교가 맞는데요. 그만큼 교화를 중요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년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 씨는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연예인에게는 하나의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연예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들이 이 미디어에 나오는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공직자만큼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예인에게도 일정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 조 씨의 10대 시절의 범행인 거고 이번이 논란이 됐던 건 성인이 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의혹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연극 배우 시절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고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습니다. 네. 이 조 씨의 소속사도 성인이 된 후에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이런 사실들을 시인했는데요. 이 소년범의 신원을 가려주는 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 한해 성인이 돼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성인이 된 뒤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걸 보면 과연 본인이 제대로 참회를 하고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기자였습니다. 화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새벽 시간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에선 60대 부부가 숨졌고요.
위층으로 치솟는 불길에 아파트 주민 13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남 창원의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탄처럼 뭐 터진 소리지 않습니까? 네, 2번인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불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잿더미가 된 집안에선 6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둘 다 숨을 거뒀습니다.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서 벽면 10층 높이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주민 130여 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직후에 경보음과 대피 방송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불이 커지기 전에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기라 맛있는 기라 피해 나오면서 연기 마시면 뭐 절대 물지도 못하겠는데 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선 3중 추돌 사고가 났고요. 창원에선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전봇대를 이렇게 들이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밤새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쓰러진 1톤 화물차 아래 사람 한 명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쯤 경남 진주 남해고속도로 문산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자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옆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톤 화물차량이 전방 조시가 돼가지고 그 차를 추돌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그를 또 추돌한 거죠. 전봇대를 들이받은 구급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앞범퍼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 구급차가 인도위 전봇대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운전자 20대 대원은 밤새 아파트 화재 출동으로 피로가 누적돼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남 보성 한 철길 건널목에서는 새마을호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승용차 진입 당시 건널목 차단기는 내려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반려견을 대신 돌봐주는 애견 유치원이라는 곳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한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들이 믿고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강아지에게 청소 용액을 뿌리고 또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애견 유치원입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강아지를 향해 휴대폰을 던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닥을 닦는 청소 용액을 강아지에게 뿌립니다.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을 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뿌립니다. 강아지를 때리고 학대한 남성은 애견 유치원 운영자입니다. 물 싹 받아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시원하게 놀게 하는 날이었었는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 물 받아진 물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이런 사실은 최근 애견 유치원 운영자가 바뀌면서 밝혀졌습니다. 제가 새로 매입을 해서 새로 이제 제 가게니까 CCTV를 한번 돌려봤는데 상습적으로 다수의 강아지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을 했어요. 해당 업체는 고객들이 맡긴 반려견을 돌봐주는 곳인데 50여 마리가 위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원을 믿었던 고객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 기피하고 제 뒤로 숨고 뒷다리를 잘면서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엔 너무 충격적이었죠. 애견 유치원 전 운영자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강아지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유치원 전 운영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군대를 가야 하지만 해외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최근 5년간 9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하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가수 유승준 씨. 국적을 바꿔 의도적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논란 속에 같은 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처럼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한 이들은 912명, 약 30%에 달해 병역 기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데 24세 이전에 나갔다가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로 나간 뒤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 중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는 48명, 단 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병역 기피자의 약 61%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과 대비됩니다. 당사자가 입국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병무청 고발이나 여권 무효와 같은 제재에도 귀국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요즘 제철 음식으로 생굴 먹었다가 탈나는 분들 심심찮게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에 설사에 심하게 고생하게 되는데 마땅한 약도 없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 먹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산시장엔 제철을 맞은 굴과 조개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굴 종류 많이 나가고요. 생으로도 많이 드세요. 겨울 굴을 사기 위한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 사러 왔어요. 저희 외국에서 왔는데 요즘 굴철이라 그래서 굴 한번 오늘 사서 저녁에 먹어보려고요. 이런 굴이나 조개류들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수산물을 먹을 땐 식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물을 익히지 않은 채로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절반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항바이러스가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셔야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연말 모임 자리에서 술잔이나 식기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월급은 제자리고 식품 물가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비싸질 대로 비싸진 장바구니 물가를 그나마도 달래주던 게 수입 소고기며 수입 과일인데 그것도 환율이 오르니 쉽게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시대 진짜 부자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라는 말 쉽게 나오는 말 아닙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시민들이 소고기 매대를 바라보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찾던 수입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소고기가 좀 저렴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고요. 또 같은 가격이라도 양이 줄은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9.3% 상승하는 동안 수입 소고기는 40.8%나 올랐습니다. 수입 과일값도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달 바나나 가격은 100g당 332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1%가 올랐고
파인애플도 개당 7,933원으로 약 20%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지난 5년 동안 식품 물가는 27%나 올랐고 여기에 고환율 충격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먼저 수입 과일이라든지 또 뭐 그 외에도 휘발유라든지 이렇게 직접 바로 영향을 받는 물가가 바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영향은 앞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도 끌어올릴 거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다변화와 통합 매입 등 유통업계의 환율 부담 대응에 더해 할당 관세 품목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 물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해외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12명이 숨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선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나르고 통제선 너머 경찰이 사건 수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호스텔에서 현지 시각 어제 새벽 4시 10분쯤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 중 25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1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he youngest being 3 years of age. We've also got a 12-year-old boy, I think it's a 16-year-old female as well, that were killed in this particular shooting. 현지 경찰은 총기를 난사한 일당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사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인도 고아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각 오늘 오전 0시쯤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최소 23명이 숨졌고 5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llution here because we are used to of seeing smoke everywhere. So we thought it's not normal. So after some time we got to know there has been a fire. 현지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의 주방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고 사완트 고아주 총리는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콰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밝혀져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일본을 탓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2분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제-25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섬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厳重に申し入れました。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발사 시 공격 대상과의 거리 측정 등에 쓰이지만 중국 측의 명확한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훈련을 방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해군의 훈련 해역과 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군사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한 달째 되는 날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번 일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대형 화재로 최소 159명이 사망한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외신들을 불러 반중 정서를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중 정서 단속에 나선 건데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 기관인 국가안전공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외국 매체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분열과 반중 정서를 선동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은 홍콩 주재 외신을 불러 이번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허위 왜곡 보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도 보도의 자유를 구실로 중국 내정이나 홍콩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소 159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화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홍콩 의회 선거와 맞물려 중국 정부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但係可能對其他居民嚟講話即係真係咁大件事發生咗啦，咁但係仲有啲咁樣嘅大型活動出嚟，可能對佢嚟講有其他唔好嘅心情咁樣都唔一定。 화재 참사로 시민들의 불만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o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re hoping that it won't be too much worse than it was the last time in 2021. The fire intervened, and it raises this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at.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운전 중에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일 많습니다.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이시열 기자가 직접 설치 차량에 타보고 또 설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고. 저희는 건물 하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피 흘리고 계시고. 60대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게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 페달을 3개 밟아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더니 차량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페달을 잘못 밟더라도 여기 설치된 장치가 오조작을 인식해 급발진을 막는 겁니다. 사고의 4분의 1가량이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차량 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한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검증 단계인 만큼 서둘러 도입할 경우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극장가 침체가 계속되는 중에 저예산 독립영화인 세계의 주인이 기적 같은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높은 완성도에 관객들이 입소문을 낸 것이 흥행 요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심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쾌활한 성격의 인싸 고등학생 이주인. 같은 반 친구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불응하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개봉 6주 만에 1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만 명을 흥행척도로 삼는 독립영화계에선 대중영화 1000만에 준하는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관객뿐 아니라 영화계 동료들의 뜨거운 반응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가은 팬클럽 서울시장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걸작이야. 대작 영화들의 부진 속 적은 상영 규모와 예산에도 좋은 작품은 관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원칙을 증명하는 영화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은 순제작비 2억 원으로 1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지난달 말 개봉한 한란도 사흘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영화관입니다. 상영관은 단 2곳에 팝콘도 반입할 수 없는 독특한 환경이지만 좋은 영화를 찾아 나선 관객들의 발길이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목소리를 예술이라는 매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다양성이 있는 극장이 존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저예산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뻔한 흥행 공식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이 극장과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저희 매경미디어가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AI 기반의 혁신적인 언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균관대 서울 라이즈 사업단과 손을 잡고 대학생들과 무박 2일 동안 해커톤 대회를 열었는데요. 역시나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새롭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 현장에 이성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5개 대학의 학생 40여 명이 속속 도착합니다. 컴퓨터공학과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은 매경미디어 60년 아카이브를 활용해 AI 취업 솔루션과 G세대를 위한 새 뉴스 포맷 개발 등에 착수했습니다. 기사 바탕으로 나의 성격하고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잘 결합을 해서 너 같은 인재는 우리 기업이 보기에 이런 인재야. 대회가 시작한 지 23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밤새 고민한 과제를 마무리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시니어 맞춤형 AI 취업 정보 서비스를 기획한 동국대 상어가족팀이 차지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이제 희망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저희 부모님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하루 만에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서비스 개발까지 완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경미디어는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의 AI 역량을 지원하고 언론의 AX 혁신도 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공기질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서울 도심은 온통 초미세먼지로 가득했는데요. 이 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풍까지 불어들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대전은 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6도 안팎에 그치며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이 9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